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전날하고 비슷한 0.1%의 반등이 있었고 2860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약보합을 유지했었다면 막판에 조금 들어주면서 빨간불로 마무리했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3%의 상승과 함께 오늘은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우선주, 또 네이버까지 이 세 개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빨간불을 유지했었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 소재기업 엔캠이 4.5% 급락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크게 급락하거나 또 크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이틀 연속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6조 3천억이 나오면서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저조한 것 같죠? 또 삼성전자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2.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그게 5,300만 대를 돌파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또 지금 5G를 넘어서 6G까지 삼성전자가 기술 표준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은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를 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낙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또 오늘 방산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잠깐 수급을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한 차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다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또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양식품, 엔캠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두산마켓,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에코프로 거의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다행히도 나스닥은 0.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5%의 반등이 나왔었고 다우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종가가 정확하게 4만 포인트예요. 단순하게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약 3번 정도 4만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과연 이번 주에는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1.3%의 반등이 나왔었고 일본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시장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그렇게 큰 변동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트럼프 피격 이슈가 나왔었고 그 때문인지 오늘 시장만큼은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사건하고 관련되었던 여러가지 많은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나왔던 피격 사건 그런 이슈가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때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피격 이슈 때문에 이번 11월 대선이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굳혀졌다 라고 보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받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과연 수혜로 볼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방산 관련주예요.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선언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는 무기를 줄이겠다는 이런 언급도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주국방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IG 넥슨이라든지 현대로템 오늘 방산 관련주가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뛰었었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은 바로 원전 관련주였죠. 원전 대표주는 한전산업, 우리기술, 또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원전 관련주는 이런 이슈에 더해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그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번 주 중에 나올 텐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나올 수 있는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전이 보는 시각에 따라 친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트럼프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오늘 하락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예요. 조금 전 내용의 연장선인데 2차전지는 어쨌든 전기를 활용하는 만큼 친환경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지금 인류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노이즈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시장이 조금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격 이슈로 주가의 변동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어봐야 2, 3일 정도? 그 정도 주가에 파급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11월쯤에 그때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11월 당선이 유력하다면 오늘 많은 상승이 나온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이 2, 3일 뒤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에 약세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으로 정부 정책이 전기차를 배척한다고 해도 이거는 예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바로 업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황이 정말 좋다면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그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값이 폭등할 때 그때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20년 3월쯤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죠. 그런데 시장에는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또 업황이 살아나고 그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업황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돌아서는 시점이라면 저는 과연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된다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누릴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땠던,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왔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업황이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에서 특정 바이오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수출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업종들은 높은 확률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4년을 주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사이클 하단부에서 시장이 돌아서는 시그널이 보일 때 그때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업종들, 수출 베이스의 기술주가 아닌 만큼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재료, 그런 것들로 주가에 큰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최소한 너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경기 사이클보다는 재료와 이슈로 먼저 반응을 하는 종목인 만큼 조금은 성격을 달리 이해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로 많은 수급이 몰렸습니다.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몰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던 많은 업종들이 있죠. 그쪽에 수급들이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장부터 주가의 급락과 함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수급 이동이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높은 확률로 봤을 때 지배구조 개편 이슈, 그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5일선과 10일선은 깨지지 않았죠. 주말에 나왔던 이슈에 대한 파급력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슈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때문에 이번 주도 주가의 좋은 흐름과 함께 긍정적인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